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하락 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이루어졌고, 그 반등이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 그런 약세장이 오늘 월요일 날 충분히 있으리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이라고. 어차피 계속 상승은 할 수 없고 미국장 하락, 트럼프 탄핵이라는 그런 주제로 미국장이 하락을 하였고, 또 미국장이 하락하다 보니 우리 장도 어차피 조정은 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이제 월요일 장이 약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갖고, 그렇게 지수가 떨어지면은 오를 종목은 당연히 줄어들 테고, 그래서 월요일은 한번 시장에 돈이 몰리는 그런 테마주를 한번 매매를 해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주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돼지열병 관련주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은 이 테마주 중에 이 돼지열병 관련주를 오늘 아침부터 이제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오늘 첫 시초가 때 가장 강한 종목, 가장 강한 놈을 이제 분할 매수로 한번 짧게 매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게 우리손 FNG였습니다. 이 우리손 FNG도 돼지 관련주인데요. 현재 지금 여기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7.66% 수익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11.83%로 마감했는데 7.66이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거의 평균 매수 단가가 플러스 4%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 24%까지 올라서 단 하루 만에 20%라는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때 팔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7.66이면은 하루 만에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사실 그렇게 기분이 뭐라 그럴까 좀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7.66이라는 수익률을 갖고도 불안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증시에 돈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이 묶여 있는 한 주제를 통해 그러한 여러 종목들이 한 무리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테마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테마주에 관련된 아주 전반적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테마주를 매매하시던 또는 안 하시던 이 테마주가 어떤 매매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마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 테마주의 속성, 그리고 테마주의 발굴 방법, 그리고 테마주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최대한 짧게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끝까지 다 들으셔갖고 최소한 이 테마주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테마주라는 것은 이건 제가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이성적인 군중 심리가 반영된 정상적인 주가 상승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죠. 비이성적인 군중 심리.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그 기업, 주가가 상승하려고 그러면 그 기업의 실적이 상승을 해갖고 그것이 반영돼갖고 주가가 오르는 것인데, 이런 테마주라는 것은 기대 심리로 오르는 것입니다. 즉, 그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그걸 떠나서 그러한 테마의 주제가 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시장 참여자, 이 군중 심리가 반영돼서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제아의 고수 얘기할 때 시장을 절대로 믿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호재도 악재면은 악재로 믿어야 되고, 악재를 호재라고 그러면 호재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장의 주가 상승은 수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이성적인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정상적인 주가 상승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주는 시대와 현안, 사건에 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테마주라는 것은 항상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테마주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테마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종 테마 그리고 재료 테마가 있는데요. 먼저 업종 테마는 성장산업 그리고 정부정책, 계절성을 띤 테마가 있습니다. 먼저 성장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오지, 지금 핫하죠. 5G하고 그리고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 그리고 뭐 정부정책주, 그리고 뭐 계절성을 띈 거,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봄에 막 많이 이슈가 됐었죠. 미세먼지로 관련해서 뭐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 뭐 크린앤사이언스 뭐 그런 회사들이 테마주를 형성해서, 또 아니면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 이런 식으로 업종 테마는 성장산업, 뭐 정부 신정책 또는 계절성 이런 것을 업종 테마라고 그러고, 재료 테마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타난 일시적인 재료들, 뭐 지금 현재 뭐 유행하고 있는 돼지열병 관련주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대선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재료 테마라고 그럽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테마주의 기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대장주, 이등주, 삼등주 등 종목별로 서열이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에서 세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 그것은 좀 꼭 뭐 불법적인 세력이 아니라 돈을 가진 힘이 있는 그런 집단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이 항상 1등주가 되는 것이고, 그 뒤가 2등주, 3등주 이런 식으로 서열이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장주 판별은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가장 많이 높이 상승한 종목이 대장주가 될 것입니다. 테마가 발생했을 때 종가상으로 A라는 종목은 상한가 쳤습니다. 30%, B라는 종목은 25%, C라는 종목은 뭐 20%, 나머지는 뭐 7, 8% 이렇게 했을 때 대장주는 당연히 상한가를 친 A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가상으로 모두가 또 상한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요번 돼지열병 관련주일 때 대부분 첫날에 상한가를 다 많이 쳤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마니커 점상으로 갔죠. 이럴 때 뭐 9월 17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점상으로 갔는데요. 대부분 뭐 이런 대부분 종목이 점상으로 아마 가고, 아니면 종가상으로 다 상한가를 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두가 다 상한가를 쳤을 때는 가장 먼저 상한가를 친 종목, 시간순으로 그런 종목이 대장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장주 판별은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이 상승한 종목, 가장 빨리 상승한 종목이 대장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테마주의 기본적 속성 중에 또 하나는 대장주 등락에 따라 나머지 종목들은 이 대장주를 항상 따라가게 되는데요. 대장주 대신 대장주보다 상승하는 것은 적고 하락하는 것은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대장주가 20% 상승하면은 그 나머지 종목들은 뭐 10% 상승, 15% 상승, 이렇게 대장주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대장주인 A 종목이 예를 들어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20% 하락, 25% 하락, 이런 식으로 하락폭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매수할 때 나오겠지만은 테마주에서는 항상 대장주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에 해당하는 업종, 종목수가 많으면은 순환매 테마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돼지 열병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돼지열병이라는 그런 전염병에 대한 테마지만은 이 종목과 관련된 수많은 업종과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돼지열병이라서 돼지수가 마리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제가 또 테마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닭고기 관련주 아니면은 수산주 그런 종목들이 그런 대체제 종목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방역업체들 뭐 이글벳이나 이런 것 다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또 테마군으로 들어갑니다. 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오리 관련주도 있고 수산주 뭐 방역주 그쵸?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돼지열병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업종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이 순환매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장주가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마주의 기본적 속성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테마주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든 사정 정보 분석 후 테마에 해당하는 종목을 우리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테마주가 본격 상승한 시기부터 이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특히 요번에 여기 예시가 있죠. 돼지열병 테마주도 우리가 이 테마주는 한번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뭐 올해 여기 이때 상승폭이 있죠. 3월부터 6월 달에 이때 돼지열병 관련해서 1차적으로 바람이 한번 테마주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에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고 아직 중국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돼지열병이 다시 테마주로서 살아난 것은 뉴스 속에서 뭐 중국에서 돼지열병으로 이산해서 돈유가가 급격히 상승을 하고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돈육 선물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수시로 나왔습니다. 이럴 때 저도 이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올해 초 3월에서 6월 달에 그 수준의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끼칠 영향이 상당히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돼지열병 테마주를 제 관심 종목에 만들어 놨었습니다. 하지만은 첫 상승 시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돼지열병이 크게 상승한 게 이제 최근에 실제적으로 돼지열병이 이제는 확진 판정을 받아갖고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뉴스가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다음날 이 관련주들이 모두 다 뭐 점상한가, 강한 종목은 대장주들은 점상한가, 나머지 종목들도 최소한 뭐 20%, 25%에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당연히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렵게 관심 종목을 딱 만들어 놓고 예상을 했었지만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급등을 해서 매수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저처럼 미리 관심 종목으로 종목을 등록시켜 놓으면은 수시로 그 테마주가 아직 우리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점상한가로 출발하면은 매수를 할 수 없지만은 뭐 2%, 3%, 5%, 6% 이렇게 상승폭을 키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심 종목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빠른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테마주는 첫 진입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테마주의 또 하나 속성 중에 하나가 급등락이지 않습니까? 급등할 때는 쭉 오르고 또 하락할 때는 쭉 빠집니다. 장중에 이런 급등락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진입을 낮은 가격에 잘 해놓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한 급등락에 휩쓸려서 너무 일찍 매도하는 우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이 종목이 2배, 3배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느긋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뉴스를 보실 겁니다. 그런 뉴스 속에서 이게 테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인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할 그런 관점을 갖고 뉴스를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울러 이렇게 미리 관심 종목으로 해놓지 않고 재료 발생으로 테마주 형성 시에는 1차적으로 필히 대장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대장주가 왜 대장주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마주의 대장은 상승률도 가장 높고 하락률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장주를 매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급등하는 대장주, 그래서 매수를 하지 못했을 때는 2등주, 3등주도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매매 방법 있죠. 짝짓기 매매 방법으로 매수를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럴 때는 항상 테마주 종목군 전체 종목을 저처럼 이렇게 관심 종목에 등록시켜 놓고 대장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항상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장주를 못 잡았을 때 짝짓기 매매로 2등주, 3등주, 4등주 매수를 했다. 대장주가 3% 빠지면은 2등주, 3등주, 4등주는 5%, 6%, 7%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에서는 항상 종목군을 모아두고 특히 대장주를 잘 선정을 해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대장주를 잘 선정을 해서 그 종목을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성 테마를 띈 경우 1차 급등 시 매수를 못했다면은 조정 후 눌림목에서 2차 상승 시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손 FNG를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1차 상승 눌림이 있었죠. 2차 상승 눌림이 있었죠. 저는 이 눌림 이후에 오늘 매수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급등할 때 이 9월 18일 이 부위에서 추격 매수를 하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상승을 하더라도 이거는 내 종목이 아니구나, 그냥 보내주십시오 하고 조정을 받았던 이 부위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지금 돼지열병처럼 테마가 좀 장기간 재료를 띈 중장기성 테마를 띈 경우 1차 급등 시 추격 매수를 하다가 손실을 보지 마시고 느긋하게 조정을 받고 눌림을 받고 2차 상승을 하는 저처럼 그 부위에서 매수를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울러 테마주 매수 방법, 테마주 특성상 급등락이 자주 나오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진 자금의 일부분 소액만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테마주는 급등락이 커서 수익이 나면은 작은 금액이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 욕심에 의해서 많은 자금을 들어가면은 급등락이 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어 대도 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은 손절을 하거나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자금만 들어가서 충분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갖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매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수한 종목은 어떤 방법으로 매도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테마를 형성한 주제를 약하게 만드는 뉴스가 발생할 시, 예를 들어 전기차 테마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일었었죠. 그런데 정부가 수소차를 또 육성한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전기차 테마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 테마도 또 수소 충전소 폭발, 안전성 문제, 이런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수소차 상용화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수소차 테마도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돼지열병은 당연히 의심 신고가 줄어들거나 확진 판정이 적어지거나 또는 이런 돼지열병 전염병의 백신이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테마를 형성한 주제를 약하게 만드는 뉴스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매도 시점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 대장주를 포함한 테마주 상위 종목들, 대장주, 1등주, 2등주가 일제히 하락할 시, 뭐 이런 뉴스가 없는데도 테마주 상위 종목들이 하락한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그 테마 주제를 약화시키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테마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실적이 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테마 주제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로 그 주가가 오르는 것이지, 그것이 그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는 그냥 분위기만 그렇게 상승 분위기로 잡고 기업 실적과는 전혀 무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심리로 오른 주가를 이용해 또 한 가지 비유통 물량을 대량 매도할 경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대주주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매도를 하는 경우,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도 대주주들이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글벳도 대주주가 매도했고, 그리고 또 무슨 종목이 있었죠? 오늘 제가 매수한 이 우리손 FNG, 이 종목도 대주주가 오늘 매도를 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7.66% 수익 상태라고 하지만은 뭐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대주주의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 매도할 때는 이런 기대 심리로 오른 주가를 이용해 대주주 매도가 나올 때는 매도 시점으로 삼아도 무방하다. 다만 그 테마 주제가 아주 강력해서 대주주의 물량까지도 흡수하고 상승시킬 수 있다면은 그것은 더 큰 상승폭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테마주들은 이렇게 대주주 물량이 나오면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매도 방법은 본인만의 손절 라인에 왔을 경우, 뭐 가령 나는 손절 라인을 항상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2%로 잡아놨다, 또는 테마주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매수했고 또 테마주 특성상 급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손절 라인이 평상 다른 보통 종목은 2%지만은 나는 이거 마이너스 5%로 잡아놓겠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5%가 오면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테마주는 급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손절 라인, 이것을 꼭 정해놓고 그 지점에 왔을 때는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테마주는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오전 시초가부터 잘 매수를 해서 오늘 고가 정도 24%까지 올랐는데 거기에 딱 매도는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매도 기회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3분봉이 저도 깨지면 보통 매도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냥 한번 그렇게 큰 금액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번 끝까지 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는 종가까지 보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불안하다는 7.66%지만 불안한 이유는 이게 우리 손FNG 오늘 공시인데 뉴스입니다. 이게 대주주가 소유 주식수 변동해갖고 마이너스 9.24% 대주주가 이렇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손 FNG는 월요일엔 내일 상당히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간에서도 이런 소식과 함께 마이너스 5.12%입니다. 시간의 가격의 특성상 다음날 최소 이 정도 가격에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는 수익률이 7.66이기 때문에 뭐 5%, 6% 떨어져도 수수료 띄고 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뭐 1% 먹어도 그 정도로 그냥, 어차피 제가 여기서 고가에서 매도 못한 잘못이 있으니까는 손실만 안 나면은 된다는 심정으로 내일 장 초반에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뭐 오늘 지금 뭐 오늘이 며칠 안 남았고 내일도 있지만은
이 돼지열병과 관련돼서 뭐 확진 판정이나 또는 의심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 투자 심리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먼저 제가 돈을 벌자고 뭐 돼지열병아 많이 퍼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이거 수익 안 나도 됩니다. 그냥 돼지열병 여기서 멈췄으면은 개인적으로도 바랍니다. 만약에 이 종목 아니더라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많으니까는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테마주란 무엇이고, 이 테마주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테마주의 기본적 속성, 그리고 테마주를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테마주를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테마주는 항상 주식시장이 열리는 이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건, 사고도 있을 테고, 또 정부 정책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가 변하듯이 이 주식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테마주에 대해서 자신만의 확실한 매수 시점과 또는 매도 시점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서 이 테마주도 너무 급등 나가니까는 이런 종목은 아예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어느 정도 기회가 오면은 나도 소액으로 한번 공부하는 셈치고 한번 매매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테마주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더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